본 강좌는 세종미래기업 시민연대와 세종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가 공동 기획하고 주관하는 논어 인문학 특강이 되겠어요. 오늘이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나라에서 돌아온 이후 공자 주변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래서 특히 공자의 사상은 당시의 노나라의 전국과 연관하여 형성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공자의 사상 중에서 오늘은 공자의 리더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으로 추정돼요. 공자가 이제 주나라에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이런 말을 했죠. 주나라는 2대, 2대란 이 한나라와 상나라, 중국의 고대 왕조죠. 중국의 고대 왕조는 하, 상, 주 이렇게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보다 앞선 한나라, 상나라 2대를 거울 삼았으니 빛나는구나 문하여 나는 주나라를 따르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과 그리고 이 주나라의 문화가 이 선진 문화였다는 것을 공자는 인정합니다. 그러고서 이 주나라의 문화를 정립한 주공을 사물해요. 그 논어에는 공자가 주공을 연무하는 것들이 그런 대목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자, 이 공자가 주나라 유학을 마치고 노나라로 돌아왔을 때 노나라 상황은 어찌 됐느냐? 이 당시에 왕이 소공이었어요. 그리고 이 노나라 전국은 삼환이 득세를 했어요. 삼환이란 그 16대 제나라 군주가 환공입니다. 이 황공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맹손, 숙손, 개손씨예요. 맹손, 숙손. 여기서 맹씨란 것은 이름이 아니에요. 마지라는 뜻입니다. 마지. 그리고 숙이라는 것은 중자를 대체한 거예요. 버금중자. 그 다음. 그리고 개라는 것은 마지막 이거야. 이것을 이 사람들이 성씨로 삼았어요. 옛날에 이렇게 성씨가 벼슬 이름도 있고 지역 이름을 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 군주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옛날에 그 군주들은 뭐 우리 조선이나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적자가 적통이 그 군주의 자를 이어받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왕이 될 세자나 태자 이해의 왕자들은 그 적자가 왕이에요. 왕이라는데 그때는 이제 군주라 해야 돼. 정확한 표현은 왕이라는 것은 천자의 나라에서 쓰는 칭호였어요. 주나라 일반 제후국들을 군주라고 부르죠. 그 적자가 군주자를 상속하면은 나머지 형제들은 대부의 벼슬을 줘요. 군주 다음가는 대개 벼슬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맹손, 숙손, 계손이 대부의 벼슬을 받으면서 노나라에서 먼 이제 왕족이 되는 거죠. 시대가 가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력을 많이 뻗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의해서 노나라 전국이 좌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군주인 소공이 자존심 상하잖아. 이거는 군주가 있는데 자기가 이게 이 전국을 주도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맹손, 숙손, 개손을 쳐요.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패배를 해요. 일국의 군주가 대부가 가진 그 가신이나 그 개인 군대에게 패배를 해요. 그러고 제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이제 공자가 이 소공을 따라서 제 나라를 따라가요.
이때 공자 나이가 35세가 돼요. 그때 제나라의 군주는 제경공이었습니다. 이제 제경공과 공자가 교류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이 제나라로 건너간 공자는 자기가 평소에 음악에 있어서 동경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도 순임금의 소가 전승되면서 이 나름대로 이상적인 음악이라 이렇게 이런 말로 이제 전달이 됐거든요. 그런데 순임금의 소에 대한 실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공자가 제나라를 처음 갔습니다. 아, 그랬더니 그 제나라 태사와 음악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제나라에 소음악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서 태사라는 것은 그 왕의 그 자문 역할을 하는 참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소음악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서 그 연주하는 걸 들어봤는데 너무나 이거는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 그 소음악을 듣고 또 계속 그 음악에 심취하다 보니 3개월 동안에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어도 신경이 온통 음악에 가 있어가지고 3개월이나 고기 맛을 몰랐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거나 또는 배우고자 하는 것에 이렇게 열심이구나 하고 제 나라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하는 말도 기록에 있습니다. 자, 이때 제나라 경공이 이제 제나라의 군주예요. 제는 나라 이름이고 경공은 군주 명칭이에요. 이 제경공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됐는데 하루는 제경공이 공자를 탁 부르는 겁니다. 자, 저하고 한번 말 좀 합시다 하면서 정치란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럴 때 공자가 한 말이 이거 아주 간단하지만은 엄청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참 쉽죠? 맨 밑에 이 한문을 봐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예요. 앞에 군자는 명사예요. 뒤에 군자는 동사예요. 앞에 신자는 명사고 뒤에 신자는 동사예요. 이렇게 한문은 명사, 동사 구분이 없습니다. 그 자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해요. 자, 군군은 뜻이 뭐야 그럼?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아주 쉽죠 해석이. 그것은 뭐냐? 이 군주가 제 노릇을 못해 신하의 눈치나 슬슬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펼치지를 못해요. 소공이 그랬거든. 노나라 군주 소공이. 그리고 신하가 오히려 군주 역할을 하는 거야. 국정을 좌우합니다. 개선시, 맹선시, 숙선시, 개선시 이런 사람들이 국정을 또 좌우하더라 이거야. 임금과 군주와 신하의 위치가 막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나라 상황을 보고 노나라 상황을 보고 제나라 경공이 정치가 무엇이오? 라고 묻자 이 공자는 각자 자기의 의치에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야 정치가 올바로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 부모는 부모 역할을 해야 되고 자식은 자식을 역할해야죠. 부모가 집에서 그 권위를 잃고 부모가 하는 말이 자식들한테 맥히지 않을 경우 참 그 가정의 통솔 어렵죠. 그죠? 또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하는데 오히려 집에서 지가 황제예요. 완전히. 지가 군림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죠. 각자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국가도 똑바로 되고 가정도 똑바로 정립이 되죠. 예. 그래서 공자가 정명에서 처음 이렇게 주장한 것은 각자의 의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도 바로 쓰고 이 국가도 바로 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나라 경공과 교류한 공자는 이제 몇 년간 여기서 있어요? 약 8년간 있었어요. 꽤 있었죠? 제나라 8년간 거기서 머물다가 드디어 노나라로 돌아와요. 이때 공자 나이가 43세예요. 그리고 이 쫓겨난 서공은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 사만의 세력, 맹손, 숙손, 개손한 때에 쫓겨난 이 소공은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죽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때 이제 노나라의 군주는 27대 정궁입니다. 자, 다시 또 이제 공자가 제 나라에서 돌아오자 또 제자들이 싹 몰려드는겨. 그러면서 제자 교육에 공자는 이제 아주 전념을 했죠. 나이가 점차 들어서 51세에 겨우 이제 취직을 한 게 오늘날 말로 이제 취직을. 그게 어디냐? 중도 고리 수장이 되고, 그러니까 수장이 됐다는 말은 이장이나 읍장, 면장, 아주 큰 게 아니에요. 중도제라고 그랬거든. 중도제. 그래서 이 중도제라는 중도의 제가 되었다는 표현은 지금 말하면 이장보다는 크고 면장이나 읍장 정도가 돼요. 그 수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공이 되더니 이어서 대사구가 되었다. 이렇게 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 여러분들 사공? 이게 무슨 말이지? 사공. 자 봐요. 사공이야 사공. 사공. 이 사자가 맡을 사자예요. 여기서는요. 맡을 사. 무엇을 맡는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퀴즈 내겠습니다. 요거 아는 사람은 내 저서 공자전 논언 이것이다. 아니면은 육아의 길을 묻노니 아니면은 성인이 된 경우는 두 가지 다 싫다. 나는 책 같은 거 읽는 거 싫다. 하는 사람 막걸리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자, 사공은 무엇을 맡은 직책일까요? 힌트. 공은 공간 뜻이야. 공간. 공간을 맡았다. 공간이란 개념은 점과 선이 아니라 입체죠. 입체. 뭘까요? 아는 사람은 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한번 얘기해 봐요. 자, 어떤 직책? 아니면 오늘날의 어떤 벼슬? 자, 해볼 사람. 5, 4, 3, 2, 1.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또 대답을 안 하네요. 참 이렇게 또 이 겸손하신 분들만 또 모였습니다. 자, 공은 공간이잖아요. 그죠? 공간. 그러니까 땅이요, 땅. 땅이나 토지를 관리하는 직책에 있었다는 뜻이야, 사공이.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장관이요? 오늘날의 그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야. 국토부 장관. 토지나 일반 건물을 담당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어서 대사구가 됐다 그랬어? 사가 맡을 사자잖아요. 자, 구는 도덕구자야. 도적구자. 도적놈들이야. 자, 도적을 맡았네? 그럼 뭘까? 도적을 맡았네? 도적을 맡았다는 도적을 막는 직책에 있었다니 뭐야? 오늘날에요? 경찰이나 법무부 장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사자만 해석하면 돼. 맡을 사자. 자, 다음에는 사마야. 이 옛날 그 책을 읽다 보면 사마라는 말이 자주 나오거든요. 사마라는 벼슬이 있었다. 사마는 뭐냐? 말을 맡았어. 근데 말은 오늘날에 뭐야? 그 당시에 말은
이게 운송수단이었잖아요. 사람이 타거나 포차를 끌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맡아하는 것은 오늘날의 군수 물자를 맡은 직책이야. 군수. 군수과를 맡은 게야, 군수. 군수과가 이제 차량 뭐 이런 걸 맡잖아요. 뭐 식량 같은 걸 맡잖아요. 그 군수 물품을 맡은 것을 사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옛날 그 관직의 이게 명칭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 쉽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경전에서 약간 잘못 전승된 것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뭐냐면은, 자, 역시 이것도 사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제가 바꿔봤습니다.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이 돼요. 공자는 빈천하였다. 아주 가난하고 천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천했다는 것은 벼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일찍이 장성하여 계시 집안이 관리가 되어 저울질하는 것이 공평했다. 또 일찍이 사직리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공자가 청년 시절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직리 벼슬을 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을 번식하게 했다. 그런데 그 사직이 이게 돼 있어요. 사직. 사직? 이 직자가 여러분도 잘 알겠죠. 직업 할 때 쓰는 표현이요. 이게 일직자예요. 일직 또는 직업직자예요. 그럼 사직리는 뭐야? 직업을 맡았다. 직업을 맡은 관리.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직업을 맡았다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잘못 쓰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직이라는 말 중에 지금 여기 떠올랐죠? 말뚝직자라는 말이 있어요. 말뚝직. 그래서 이 말뚝직이라는 건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면은 소나 말을 메어두는 말뚝을 뜻해요. 그래서 사기에 나오는 저 사직의 직자는 이걸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잘못 쓰였어요. 그래서 사직리는 맨 밑에 한자 나오죠? 맨 밑에 이렇게 바꾸어야 말뚝직자로 바꾸어야 소말을 담당하는 관리다 하는 뜻이 돼요. 공자가 실제 소말을 관리하면서 가축을 번식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렇다고 사마천이 이걸 잘못 쓸 리는 없어요. 아마 사기가 계속 이제 세대에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베껴 썼을 거 아닙니까? 필사를 했어요, 필사. 그러는 과정에서 이 글자가 잘못 전승될 수도 있다. 해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볼까요? 자, 계속 정명에 관한 겁니다. 정명. 역시 노나라 상황과 연계하여 공자가 얘기한 것이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이 유교의 도는 추상적인 도가 아니에요. 추상적 의미는 노자, 장자는 추상적 의미입니다. 어떤 만물의 생성 원리, 운동의 근본 원리 이렇게 쓰는데 유교에서 쓰는 도라는 표현은요. 도덕을 그냥 의미해요. 도덕. 우리 도덕이야. 우리가 평소에 지켜야 할 거, 당연히 따라야 될 상식 이런 걸 얘기해요. 너무 아주 이것을 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즉 도덕이 있으면 예악과 예절과 음악이 예악과 또 정벌이 이 일반 다른 나라의 못된 다른 나라를 치는 것을 정벌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청자가 다른 나라를 칠 때 정이란 말을 쳐요. 또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도덕이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도덕이 통용된다는 것은 상식이 통용된다는 거예요. 도덕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이 통용된다는 것은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그 당시에 예라는 것은 꼭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이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법을 그냥 예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이란 법이나 악이라는 것은 문화를 얘기해요. 국가의 법이나 문화 또는 다른 나라를 치고 하는 것은 뭐야? 큰 거죠.
큰 정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것은 천자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런 도덕이 무너지면 자, 천자의 나라는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임금을 제후국이라고 그래.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니야. 군주라고 하죠. 군주. 그리고 군주에는 칭호가 있죠. 어떤 칭호? 제일 높은 게 공작, 그 다음에 후작, 그 다음에 백작, 그 다음에 자작, 남작. 이게 군주의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중에 학생들도 많은데 그 서양 중세를 배울 때 서양의 중세 봉건제도 하면서 공작, 후작, 백작 이런 벼슬이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유래된 거예요. 중국 주나라 봉건 시대에 이 제후국들이 계급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공작, 그 다음이 후작, 그 다음이 백작, 그 다음이 자작, 남작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부를 때 무슨 공 한 겁니다. 아까 우리가 제경공, 제 나라의 군주를 제경공 했잖아요. 바로 경공이 공작의 벼슬에 해당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후국기에서는 높은 등급이 공자를 붙이는 게요. 경공 또 노나라는 정공 그랬죠. 역시 제후국기에서 공작의 벼슬에 해당되는 사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서적 읽다 보면 의문후 이런 게 나와. 의나라의 문후. 후라는 게 뭐야? 후작 벼슬을 가진 군주야. 공작 다음이에요. 자, 이제 명칭들 잘 알았죠? 이렇게 예학과 정벌이 천자가 아닌 제후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후가 천자 노릇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뭐야? 천하의 중심이 천자의 나라인데 천자를 놔두고 제후국들이 지가 천자라고 이제 나오는 거야. 이럴 때는 이제 나라가 어지러지죠. 바로 이 어지러운 나라 시대를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나중에. 왜? 전국시대라는 것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뜻이야. 전국이란 말이. 응? 치고받고 싸운다. 그래가지고 이때 천자의 노릇을 하는 왕들이 저기 군주들이 나타나요. 위나라, 초나라에서. 지들이 왕이란 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천자가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죠.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천자의 권위가 실종되고 각 나라마다 내가 잘났다고 싸우는 시기가 그때는 이제 전국시대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이 공자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춘추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자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야. 근데 이제 그 조짐이 막 보이니까 공자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요번에 이제 전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공자가 사공벼슬에서 대사구까지 올라갔으니까 왕의 측근이 된 거죠. 전공이란 말이에요. 한마디 말로써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군주가 되기도 어렵고 신하가 되기도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만약 군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 한마디 말로 나라를 흥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한마디 말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한마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추론할 수는 있죠. 뭐냐? 군주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군주의 역량과 품성을 갖추라는 뜻이에요. 아까 군군신신 그랬잖아요. 군주는 군주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군주의 품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가 늘 강조한 것은 도덕 정치예요. 그럼 나라를 흥한 것은 뭐다? 도덕적으로 도덕이 통용되는 이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정명을 했습니다. 정명이란 뜻이 바를 정자, 이름 명자야.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뜻이죠. 이름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뭐죠? 그 명칭을 바로 세운다. 명칭이라는 뭐죠? 군주의 명칭을 바로 세운다. 신하의 명칭을 바로 세운다. 그 역할에 맞는 것을 똑바로 하라. 이 뜻이죠. 자, 정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일반 리더들이 또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
생각하는 리더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생각을 좁게 하면 돼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공자는 생각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서 근심이 있다고 했어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작은 거, 찌질한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멀리 바라보면 통 크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생각은 멀리 해야 되지만은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고민을 해도 안 됩니다. 자, 그런 고사가 있어요. 그 밑에 뭐 강시하고 20대 노문공 막 이런 게 나오죠. 여기 노나라 20대 제후가 문공입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문공이다 해서 노문공이라 해요. 이 사람의 부인은 강씨요. 제나라 사람이에요. 제나라는 전통적으로 그 왕실이 강씨였습니다. 그래서 제나라 왕실에서 시집온 강씨 부인이 있었고 또 경영이라는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영이라는 여인이 좀 이뻤다요. 이뻤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소리냐? 대부 벼슬에 있는 사람이 동문양중인데 경영하고 동문양중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가 된 거예요. 군주의 둘째 부인이 대부 벼슬에 있는 사람과 서로 사랑하는 감정이 싹 떴어요. 그러면서 이 동문양중이 딱 궁궐로 입거를 하면은 서로 경영하고 눈을 찡긋찡긋거리면서 손으로 슬슬슬 하면서 이따 줄로 와 하고서 쓱쓱쓱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경영과 이 동문양중은 서로 으슥한 곳에 들어가서 응? 뭐 보고 싶었어 하면서 막 그러겠죠. 이런 사이였단 말이에요. 자, 이 강씨하고 20대 노문고 그러니까 첫째 부인하고 사이에서는 왕자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오늘 그 군주의 그 자식은 공자라고 표현합니다. 원래 정확 명칭은. 자, 그 사람 이름이 자야 자. 그리고 경영 밑에 또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사람이 태야. 근데 희한한 상황이 벌어져요. 태는 잘하면서 자기 아버지라고 추정되는 노문공보다는 동문양중을 더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동문양중을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태가 노문공과 경영사에서 난 아이일까? 약간 의문도 들어요. 왜냐하면 경영과 동문양중이 아주 일찍부터 서로 사귀었거든요. 사귀어서 이 태가 과연 노문공의 아들일까? 아니면 동문양중과 경영사에서 나온 아이일까? 요건 의문입니다. 역사에서 명확한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따르는 태를 동문양중이 무척 아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군주로 삼아야지 해갖고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악을 죽여버려요. 세자를 죽여. 그래서 자기와 사랑하는 사이인 경영이 낳은 태를 옹립합니다. 이건 큰 사건이죠. 세자를 죽이고 둘째 부인 난 애를 세자로 옹립을 해요. 근데 이때 같은 대부벼슬에 있는 사람이 계문자였거든. 이 사람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저 동문장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고민을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저 녀석을 쳐내야지. 근데 말만 쳐내야지 고민만 하고 있다가 결국 쳐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하지만은 너무 깊은 고민에 빠지면은 실행 의지가 떨어져요. 이 계문자는 돈몽양중을 쳐내지 첨이라도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또 그 생각을 한 거야. 사람이 생각이 깊고 고민이 많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쪽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을 쪽과 그 걱정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계문자는 동문양중을 쳐내지 못하고 이 동문양중이 전성시대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 계문자는 3번 생각을 하루 행했다. 즉 사려 깊은 사람이란 뜻이죠. 누가 이 말을 공자에게 한 거야. 그러자 공자가 한 말이 야, 2번 하면 괜찮다. 뭘 그렇게 고민하고 곰곰이 생각하냐 이거예요. 생각은 자주 하고 고민에 빠지면은 그 의지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는 혹시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연모하는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응? 누굴 좀 좋아해. 그런데 말을 하자니 참 용기는 안 나. 혹시나 저 사람이 먼저 나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하고 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가 그냥 세월 갑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요. 내가 몇 번 딱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그냥 가는 거야. 가가지고 빵 몇 자각 사들고 와서 나 당신하고 사귀고 싶소이다. 한마디 해보라 이거예요. 물론 안 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이라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말을 아예 안 하면은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우리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죠? 이제는 2번 다시 그런 실수가 반복돼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너무 고민하지 말아요.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 네. 다음 이렇게 이제 생각을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군자, 다시 말해 리더들이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너무 깊은 고민을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또 우리 리더로서의 군자들이 갖춰야 될 것은 1000명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1000명. 자, 논어에 나오는 기절이에요. 군자는 3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1000명을 두려워하고 대인을 두려워하며 성인의 말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1000명은 중용에 요거 뭐 여러분들 한 분 다 봤을 거예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늘이 명한 것이 1000명이야 그게. 그죠? 한자로 쓰면은. 그래서 우리가 1000명이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 신, 주제자로서 하늘이 명령하는 것도 있어. 그 뜻도 있어. 공자는 그 뜻도 많이 써요. 또 하나는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랬잖아요. 하늘이 내가 태어날 때 내 성품으로서 부여해 준 것, 이것도 1000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1000명에 따른다는 것은 나의 성품, 내 성품, 내 마음이 옳다고 하는 바를 따라라 이 뜻도 돼요. 이 얘기는 또 뭐냐? 이 유교는 사람의 성품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주입니다. 대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심이 허락하는 바에 따르는 것, 이것이 1000명을 따른다는 뜻이 돼요. 자,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1000명을 두란다는 것은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이 시킨 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두려워하라. 이 뜻이 되겠습니다.